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2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3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대원들은 1922년 4월 30일 에베레스트 북면의 가파른 협곡 롱북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대장 찰스 브루스는 현지 포토 세르파들과 상의한 끝에 동롱북빙하 입구 503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브루스는 베이스 캠프 주변에 있는 롱북 사원을 방문해 라마승 주지를 접견했는데 다행히 따뜻하게 맞아주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이곳이 신선한 장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지 라마승은 대장 브루스한테 초모롱마를 올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대장 브루스는 즉시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순례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초모롱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하늘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마승 일지에 기록된 글을 보면 이들이 초모롱마에 오르면 영국 정부는 상궁과 자기를 수여할 거라고 다르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마승은 이곳은 신선한 장소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곳에서 동물을 도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원정대는 식량으로 사용할 동물을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처분해 베이스 캠프로 가져왔습니다. 브루스는 라마승한테 예티 설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라마승 대답은 계곡 상류에 5마리 예티가 살고 있는데 사람과 비슷하고 많은 털로 덮여 있고 마을도 습격하고 여자도 납치한다. 이 예티는 야크 피를 마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등반가들이 히말라야에 들어갔지만 예티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5월 4일부터 에드워드 스트루트 부대장을 리더로 본격적인 루트 개척에 나섰습니다. 롱스테프, 노턴, 모스헤드가 에베레스트 북능선 루트인 노스콜로 접근하기 위해 동롱북빙하 계곡을 따라 루트를 개척해 계곡 중간 6000m의 캠프 2를 설치했습니다. 이때부터 루트 공격 방법인 캠프 1, 캠프 2, 캠프 3 극지법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머스 롱스테프는 이 극지법이 남극 탐험대장 로버트 스코트가 남극에서 실행한 방법이라고 말했으나 군 출신 브루스 대장은 1차 세계대전 시 작전 전술 전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히말라야 원정팀들은 모두 이 극지법으로 루트를 개척하며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부대장 스트러트가 리더가 되어 북능선 노스콜 바로 아래 동롱북빙하 상부인 6300m의 캠프 3가 설치되었습니다. 운송 책임장교 제프리 브루스와 존 모리스 대위는 많은 포터들을 데리고 등반 장비를 수송하고 비축하며 1차 공격조를 위해 힘든 작업을 해냈습니다. 당시 무거운 산소 장비를 옮겨 놓았지만 장비 대부분이 고장이 나고 작동도 잘 안 되어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원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지만 오직 산소 장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지 핀치 뿐이었습니다. 5월 10일 멜로리와 썸머벨은 세르파와 포터들을 데리고 노스콜 캠프 4를 개척하기 위해 캠프 3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캠프 3에서 주방은 따로 설치해 휴대용 석유 버너 프리머스로 요리사가 음식을 마련해 주어 석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5월 13일 캠프 4를 설치하기 위해 북능선 루트를 개척하며 올라갈 때 멜러리와 썸머벨 그리고 세르파, 다스노와 포토 3명은 가파른 경사면 눈의 중간중간에 나무 말뚝을 박아 고정 로프를 메고 루프를 개척하며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그 안전벨트 착용과 고정 로프의 주마 사용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5월 16일 네팔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해 스트러트 부대장은 정상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1차 공격조 4명과 세르파 9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5동을 캠프 4 노스콜에 설치했습니다.
다음날 1차 공격조 4명인 조지 멜러리, 헨리 모스헤드, 에드워드 노턴, 하워드 서머벨이 결정되었습니다. 4명의 그 산악인들은 인간 최초로 캠프포 6,900m 노스콜에서 야영을 하면서 식사를 후에 햄과 완두콩 수프, 통조림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또한 그 뜨거운 차를 마시기 위해 눈을 녹여 물을 끓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도 실감을 했습니다. 조지 핀치가 가져온 산소 장비는 작동도 잘 안 돼 1차 공격조 산악인들은 무산소로 산소통 없이 정상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산소통 사용이 비스포주적인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멜러리는 산소 사용을 거부했었습니다. 1922년 5월 20일 오전 7시 30분 멜러리, 모스헤드, 노턴, 서머벨은 세르파 4명을 데리고 에베레스트 정상 아래 북동릉 교차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멜러리 팀은 북능선을 따라 올라갈 때 600m를 오르고 바람이 너무 심해 더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바람을 피해 캠프 5를 설치했습니다. 고도계는 7,500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그 몸 상태는 손과 발가락 키에 동상이 걸린 상태로 하워드 서머벨만이 그래도 양호했었습니다. 세르파 4명은 고산병이 심해 하산시켜 버렸습니다. 다음날 5월 21일 오전 8시 멜러리와 노턴이 한 조가 되고 모스헤드와 서머벨이 또 한 조가 되어 허리에 로프를 묶고 출발했으나 중간에 모스헤드가 퍼지면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해 서머벨은 멜러리 조에 합세해 3명이 로프를 묶고 정상을 향해 갔습니다. 오후 2시 30분 고도계는 8,040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정상에 도달하고 하산하려고 하면은 800m를 더 올라가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팀은 1시간에 120m 정도 갈 수 있는 실력이기에 7시간 이상 등반을 해야 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 눈높이에 초우유가 보이고 발 아래 저 멀리 창채와 fu모리가 보였습니다. 추위와 고통으로 대원들은 큰 합의 없이 무언의 하산 결정을 내리고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은 다 환상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간신히 천천히 하산을 했습니다. 7,500m 캠프 5로 철수해보니까 셀파들이 버너를 가지고 하산해버려 이 팀은 갈증과 동상을 견디며 캠프 4 노스콜로 하산을 계속했습니다. 하산 중 헨리 모스헤드가 신설에 미끄러지면서 1000m 동롱북빙어 협곡으로 추락했으나 멜러리가 눈 속에 피케를 받고 로프를 감아 제동하는 바람에 간신히 대원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밤 11시 30분 노스콜로 간신히 죽다 살아나며 하산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들은 북능선 아래 캠프 3까지 하산해 많은 차를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그 서머벨은 17잔의 그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2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핀치는 산소를 사용하면 고소해서 등반 속도가 빠르다고 확신을 했으며 스스로 실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산소통 문제와 산소 누출, 산소 공급 튜브의 그 결빙 상태, 마스크 사용 시 고글에 끼는 안개가 방해가 되어 등반가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1980년대 이후에나 해결이 되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